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시네스크가 몇 가지 가정사항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가정을 했냐면 부시네스크는 지금 집안 자체는 반무한체다. 반무한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무한히 일정하다 이런 거고요. 이 흙은 등방이고요. 방향별로 성질이 같고 어디나 위치에서나 성질이 같은 등방이고 균질한 이런 지금 물성을 갖는 재료다 하고 가정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흙은 선형탄성체라고 하네요. 선형탄성체는 응력변형률 관계에 있어서 어떠냐면 직선의 이런 선형이고 갔다가 그대로 온다. 결국 뭐냐면 하중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를 쓰겠다. 하중 범위에 따라서 하중 크기의 범위 증가 양에 따라서 동일한 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무한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흙이 닫힌 구조를 있어요. 여기 E1, E2, E3가 있으면 이러면 지금 부시네스크의 해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해를 지금 닫힌 구조에서는 해를 지금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약적으로 이런 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이렇게 작용할 때 여기에 P가 하중이 작용할 때 지금 그러니까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임의의 깊이 Z 여기서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때 델타 시그마 V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뭐 시험 문제에 외워쓰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틀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단만 이게 시그마 V는 이 시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에 영양계수, 포인트 로드에 대한 영양계수로 지금 된다. 이 영양계수만 주어진다면 시그마 V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식보다 의미를 가지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하중이 가해지면서 깊이가 깊어지면 응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같은 깊이에서도 옆에 요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거리가 R이 커지면 역시 하중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응력 분포가 깊어질수록 요 작용면에서 작용 위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응력 크기는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갖는다 하는 이런 해를 1차적으로 구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요. 등분포 하중을 갖는 경우에 응력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 이걸 옛날 말로 하면 구형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입구자 사각형이죠. 사각형 모양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자, 여기서는 어디냐면 모서리 아래예요. 이런 사각형 하중이 작용할 때 이쪽 모서리든 저쪽 모서리든 저쪽 모서리든 대칭이니까 다 어느 모서리 됐든 간에 사각형 하중이 작용할 때 모서리 아래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의 시그마 V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분포 하중의 등분포 하중의 크기 Q에다가 영양계수를 구해요. 이게 지금 요 길이 B와 L과 Z 사이의 영향 사이죠. Mn 뭐 이거죠. 뭐 Z 이게 M은 Z분의 B, 뭐 N은 Z분의 L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영향계수 상대적인 어떤 영향계수의 요 값에 따른 결정되는 I 값을 가지고 지금 델타 시그마 V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이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건 뭐냐면 이게 부시네스크가 집중하중을 등방에 그리고 균질에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어요? 탄성계수가 일정한 선형탄성계수, 선형탄성체 그러다 보니까 중첩 원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중계할 때 요 점 모서리 아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점은 지금 모서리 아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니까 지금 요 점에서 오는 델타 시그마 V는
이렇게 있는 모서리 아래 델타 시그마 V1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델타 시그마 V2와 델타 시그마 V3와 델타 시그마 V4를 각각의 걸 더하면 요 전체적으로 4개 있는 거에 응력의 증가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테크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사각형 분포가 아니고 끝부분이 이렇게 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쪽 부분 이렇게 잘랐죠. 모서리 아래잖아요. 그죠? 모서리 끝 하나. 자, 요쪽 부분 이렇게 자르면 역시 모서리 아래잖아요. 2개.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2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요거 2번 쓰였으니까 빼기 요거를 하면 한 번만 쓰여서 지금 응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테크닉을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일부분 따진 부분에서는 요 점에서 응력 상태는 전체에다가 모서리 끝이죠. 요 부분의 모서리만큼을 빼주면 된다. 이런 거고. 이런 거는 하중이 여기는 Q, 여기에 EQ가 작용할 때면 전체 Q를 작용시키고요. 요 부분을 Q를 한 번 더 작용시키면 Q 작용시키고 여기가 또 Q 작용시키면 EQ 작용한 거잖아요. 각각에 더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문제 형태를 얼마든지 이 조합에서 이제 바꿔서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토지역학을 이해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퀴즈처럼 문제 내기에 늘 똑같은 문제 내기,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변형시켜서 문제 내서 좀 풀어보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부시네스크 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해, 실질적인 집안 특성을 다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무한체다 하는 가정까지는 뭐 그냥 우리 토지역학 일반적으로 적용해주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등방이고 균질하냐, 모든 깊이 그렇지 않죠. 다층 구조 같은 경우 어때요? 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마다 등방일 수 있지만 균질하지 않죠. 층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 층마다 뭐가 틀리냐면 탄성 개수가 다 틀려요. 이질의 세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층 구조를 갖는 이런 집안에서 부시네스크 해를 지금 구하는 게 상당히 이 정확도가 높은 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엄밀하게 구하려면 프로그램을 당연히 쓰겠죠. 지금 뭐 IT에 워낙에 이제 발전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략적으로 계산할 거면 아주 더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한 게 뭐냐면 2대1 근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서도 응력의 상태를 우리가 계약적으로 평가를 해서 괜찮다 안 괜찮다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대1 근사법은 뭐냐 하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응력이 작용하면, 사각형 작용하면, 응력이 어떤 기울기로 얘가 작용하냐면, 지금 2대1의 기울기로 응력이 분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용 면적이 이런 면적에, 지금 얘가 BL이 작용하면, 2대1을 기울기 하면 얘가 B 더하기 깊이 Z가 됩니다. 요 깊이 B 더하기 Z, L 더하기 Z 되고요.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B 더하기 Z 곱하기 L 더하기 Z 이렇게 되죠.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L이 되죠. 자, 이 위에 지금 하중이 내가 Q라는 하중이 떨어졌다고 하면 요때 응력은 이 면적 안에서만 응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시그마 V는 요 깊이 Z에서 응력은 어떻게 돼요? A분의 면적분에 작용하는 하중 Q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2대1 분포 상황에서만 받는다. 그리고 이 분포 상황에서는 균일하게 받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작용하는 면적이 B 더하기 Z, L 더하기 Z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수식이 이렇게 써졌고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분포 하중이 지금 Q라는 분포 하중이 작용했다고 치면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L의 Q는 어떻게 되냐면 B 더하기 Z, L 더하기 Z의 델타 시그마 V하고 같겠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델타 시그마 V 한 넘기면
다음 수식처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대1 근사법과 실제 응용 분포하고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2대1 근사법이 어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2대1 근사법으로 하중을 작용하면요, 이게 기울기가 2대1의 기울기예요. 2대1의 기울기입니다. 자, 2대1의 기울기를 벗어나는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태에서 응력은 얼마냐? 델타 시그마 V는 여기서는 다 0입니다. 여기는 델타 시그마 V가 0. 그리고 요 안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균질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요. 얼마만큼 일거나 이런 방법으로 계산된 만큼 균질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응력 상태는 어떻게 돼요?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에 가운데는 크고요. 멀어 갈수록 급격하게 줄죠. 그죠? 여긴 크고 얘가 줄어요. 그래서 0이 되겠죠? 줄고 줄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기초 하중이 작용하는 중앙 부분에서는 요게 지금 2대1 근사법에 나오는 응력이 실제 응력보다 더 어떻게 돼요? 작죠. 작고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 응력보다 2대1 근사법이 더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 2대 범위를 벗어나면 2대1 근사법에서는 지금 0으로 그냥 쭉 있는 이런 지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2대1 근사법을 조금 확장을 해서요. 지금 이 기초가 무한히 있다.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히 있는 이런 기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요 델타 시그마 V에서 리미트 어떻게 돼요? L이 길이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을 취하면 요 L이 무한대로 가요. 요 놈이 그럼 B 더하기 Z, L 더하기 Z 없어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수식처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L이 무한대인 경우에 응력 증가를 다음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주제는 1학기 때 마지막에 다뤘던 주제고요. 흙 속의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흙 속의 물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침투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 CP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흙 입자 사이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입자 사이에 이 모양 전체적인 흙의 구조 그러니까 간극의 변화 없이 이 사이를 물이 흘러가는 경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침투하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부피를 변화시킵니다.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쥐어짜지면 물이 삐질삐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밀이라고 얘기한다 하고 좀 다른 거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런 안밀 특성은 바로 지금 이제 3주차부터 여러분들 2학기 내용에 바로 시작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흙 속에 물이 흘러가는 이 침투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침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론을 지금 바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칭하는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유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 합은 역시 일정한데,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모든 일정한데, 그런데 지금 유체가 가진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 합은 일정한데, 자, 이 에너지의 크기를 높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물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예요. 수두예요. 우리 헤드예요. 자, 그래서 자, 수두는 뭐냐면 유체가 가진 에너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의한 에너지, 위치 수두, 압력에 의한 에너지, 압력 수두, 속도에 의한 에너지, 속도
속도, 수도, 에너지죠. 이 합이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런 에너지 말고도 다른 에너지가 뭐 열이라든가 유체갖고 있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에너지죠. 자, 다 포함했는데 베르니는 일단은 요 세 가지로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를 수두를 높이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표현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위치 수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이 기준면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면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위치에서의 갖고 있는 에너지, 이 높이, 이게 위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면을 여기를 가진다면 여기가 되겠죠. 기준면이 여기면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치 수도라고 하는 거는 기준면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크기가 다른 거냐? 아니죠. 에너지 뭐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기준면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 위치는 바뀌는 거다. 뭐 이런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자, 여기 얘기는 잠시 이제 보류를 하고요. 자, 압력 수도, 압력 에너지 뭐냐면 어떤 압력으로 눌러요. 그러면 이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 높이, 이게 지금 압력 수도예요. 그러면 위치 수도는 좀 전에 뭐냐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되겠고요. 압력에 의해서 상승하는 지금 높이가 되는데 얼마만큼 압력에 의해서 상승하느냐? 감마분의 P만큼.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면 감마 W분의 P만큼 지금 얘가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속도 수도는 어떻게 되냐면 물을 유체를 어느 속도로 지금 우리가 위에 상방향으로 속도로 출발을 했을 때 어디 높이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방호수 쏘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보면 이 지분에 처음에 썼던 V의 제곱만큼 올라간다 이런 이게 지금 뭐냐면 속도 수도예요. 자, 에너지가 지금 이 위치수도 He 더하기 HP 더하기 그 다음에 HV가 어떻게 돼?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치수도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준면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크게 지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1학기 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물에서 비율을 조금 이상하게 들었죠. 자, 여기 100층에서 뛰어내려요. 100층에서 뛰어내려. 그런데 100층에서 뛰어도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데 농담을 했어요. 어떻게? 100층에서 있는데 요 100층에서 계단 하나만 딱 뛰는 거예요. 여기 딱딱. 한 계단. 여기서 여기가 100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00층이면 요만큼을 딱 뛰어요. 여기가 99.9층이에요. 여기 100층이고, 이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여러분들 내기하면, 뭐 나는 100층에서 충분히 뛸 수 있어요. 낙하산도 없이. 근데 어디로 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침투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에서 얼마로 뛰냐? 요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델타 헤드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0층에서 뛰어도요. 저 밑에 지하 10층으로 뛴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가죠. 왜냐하면 차이가 크니까. 자, 그래서 위치 수도의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층이냐 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층에서 얼마로 뛰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99.9나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90층에서 89.9 뛴 거나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다. 기준면을 여기에 있던 기준면을 어디 잡아도 어차피 이 전체 시스템에서 동일한 기준면을 잡아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기준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계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얘기를 하면서 토질역학의 특수성을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이런 세 개의 에너지, 세 개의 수도 중에 지금 흙 속에 물이 흘러가는 결국 침투죠. 침투에 의한 이 속도 수도는 거의 없다. 왜? 여러분들 흙 속에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빠르면 지렁이 뛰어가는 정도 속도입니다. 근데 지렁이가 얼마만큼 뛰어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렁이 뛰어가는 정도예요. 빨라야.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다공질의 필터 상황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지금 물이 흘러가는 거는 지렁이 기어가는 지렁이 뛰어가는 정도면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고 점토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아주 흡입자가 가는 세립의 이런 상황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죽순이 자라는 속도 이게 눈에 보여요? 거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 빨라야 어느 정도냐면 지렁이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렁이가 이렇게 가다가 바짝 뛰었어요. 얼마만큼 뛰겠습니까? 지렁이 뛰기의 세계 신기록 1cm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위치수도 이게 어떤 위치에서 여기는 보통 수메다 단위에요 지금. 자 압력수도 예를 들어서 압력수도가 지금 1kg/cm 제곱의 압력을 가진다면 여기에 걸리는 압력수도는 10m의 압력수도를 갖게 돼요. 1기압에 지금 갖게 되면 이게 물일 때요. 그러면 지금 1기압 이게 뭐 작은 압력은 아니에요. 100kPa라는 게. 그런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아주 허황된 압력 범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메다에 달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끼케라 1cm, 2cm 이게 세계 신기록. 그러면 이놈을 상대적으로 이 크기는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르노이의 정리를 토질역학에서 쓰면서 하나를 더 지금 이제 추리게 되는데 뭐냐면 요 부위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요 부분을 무시를 해요. 속의 침투 속도가 얘가 부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남죠. 위치수도 압력수도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자, 식을 살짝을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총 수두는 위치 수두와 압력 수두의 합인데 압력 수두는 하면 총 수두에서 위치 수두를 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압력 수두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에 직결을 하냐면 간극수압에 직결을 하기 때문에 간극수압에 직결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유효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기 총력에서 어떻게 돼요? 간극수압을 빼면 되죠. 유효응력에 직결하면 여러분들 2학기 때 할 내용 여러 가지 이제 안밀 부분부터도 이제 들어가고 전단 강도도 들어가고 워낙 많이 들어가요. 자, 이 지금 유효응력에 따라서 뭔가 이제 뭐 영향을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미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압력 수두를 결정한다 하는 거는 바로 무엇을 결정한다 하는 얘기냐면 간극 수압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침투를 하면서 이론적인 바탕으로 뭘 했냐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정식을 썼냐면 속칭 여러분들 유체학과에서 A1, V1은 A2, V2 뭐 이런 수식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 근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비압축성이고 우리 토질역학에서도 뭐 합당하게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들어온 물량과 나온 물량 가운데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부피가 들어온 부피와 나간 부피가 같다.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이런 가정이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단위 시간당 침투량은 AV고 이게 어떻게 A1, V1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유출량은 단위 시간당 유출량에다가 유출 시간을 곱해버리면 되고요. 자, 보면 어떻게 돼요? AV니까 침투하는 단면적에다가 침투 속도에다 델타 T 하면
유출량이 구해진다. 뭐 이런 수식까지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수식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이제 우리 칭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거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시 그냥 이게 아닌 게 더 이상한 뭐 이런 거예요.